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귀족의 왕위 다툼과 지방민의 봉기입니다. 요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신라 말에 왕권이 강하지 못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신라 시대에 이제 말에 와서 혼란, 그리고 농민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었는지 봉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국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 신라 하대에 왕위쟁탈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8세기 후반에 지방민의 봉기와도 연결이 돼요. 우리 친구들 요거는 하나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사실 나라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려면 강력한 왕권이 떡하니 등장을 해가지고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왕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 귀족들이 참 많아져요.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그게 8세기 후반의 모습이에요. 8세기 후반에 노급이 부활됩니다. 요거는 지금 신라 하대의 지방민의 봉기와도 아주 같은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노급의 부활이 사실은 시작이에요. 노급이 부활되면서 경덕왕 때 일이에요. 귀족들이 토지도 많이 갖게 되고요. 노비도 많이 갖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귀족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 중에서도 더 많은 땅을 갖고 더 많은 노비를 가진 대빵 귀족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족들이 점점 세력을 뭉친 세력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소수의 진골 귀족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이 큰 귀족들끼리 다툼을 하게 됐고, 급기야는 왕권까지 이렇게 갖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귀족들의 세력이 세져서 왕권까지 이렇게 제대로 안정적으로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수탈들이 심화되게 되었고요. 귀족들의 갈등은 심화되게 되었고, 또 이 귀족들이 사치 부리고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는 없어. 나 이렇게는 못 살아라고 하면서 벌처럼 들고 일어섰다. 그게 바로 봉기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고, 중앙에서는 귀족들끼리 서로 왕권을 갖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해공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돼요. 8살 때? 8살짜리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꼭두각시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15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정도로 왕권 자체가 너무너무 약한 상황이 되었다. 중앙에서는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싸우고 있으니 지방에 대한 컨트롤이 될 수 있었을까? 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여러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됐고요.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부터 시작이 된다? 귀족들에게 이런저런 경제권을 주게 된 노급의 부활에서 시작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이것도 중앙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이해되고요. 지방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해공왕 이후에 본격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봤고요.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게 되면서 왕에게 옳은 소리를 했었던 육두품들은 점점점 밀려나게 됐습니다. 또 이런저런 난들이 일어났었는데 김원창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있었어요. 이 김원창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면 대부분 김원창의 난도 그렇고 장보고의 난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났었던 일이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다 왕이 되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난이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웅주 도독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난이 일어난 게 바로 김원창의 난이에요. 결국 실패했고요. 그리고 장보고의 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윈이죠. 장보고의 난은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으로 좀 이렇게 성장을 했었던 장보고가 중앙의 왕위 다툼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난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난들은 전부 다 왕권이 약화되었다. 혹은 왕권이 이렇게 약화됐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진다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졌으면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난들이 일어났겠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패를 했지만 왕권이 그 정도로 약화되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중앙에서는 서로 왕이 되고자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너무너무 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국력도 같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왕위 쟁탈전은 왕권 약화, 국력 약화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민의 봉기도 키워드는 이거예요. 노급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귀족과 사원들이 대토지를 갖게 되었고 비슷한 이야기지요. 왕실과 귀족이 사치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게 되면서 더 지방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농민들의 조세 부담은 높아지게 됩니다. 조세 부담은 커지게 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민들의 생활은 궁핍하고 세금은 더 내라고 하지. 거기에다가 흉년이랑 자연재해까지 있었어요. 아니,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을 내래요. 근데 이 세금의 원인이 귀족들의 사치, 왕실의 사치야.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라고 해서 봉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초적의 세력화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세금 못 내겠다. 난 세금 못 내겠다.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세금 못 내겠다. 그리고 약탈, 초적들이 했었던 일들, 약탈, 그리고 관청을 습격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요거 우리 친구들 전부 다 노급의 부활이 키워드라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귀족들과 왕실들은 얼만큼 사치를 부렸길래 한번 볼까요? 왕실과 귀족의 화려한 문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경주에 수학여행 가면 이제 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안압지와 포석정 한번 볼게요. 안압지는 궁궐에 조성한 인공연못입니다. 이 시기에 뛰어난 건축 기술, 화려한 조경수를 보여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포석정의 모습인데 신라 왕실의 별궁으로 왕들이 연회를 베풀었던 곳이다. 왕들이 연회를 베풀 동안 백성들은 먹고 살 게 없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더 세금을 내라고 하니 나는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들이 원종과 애노의 난, 상주에서 있었던, 그다음에 양길의 난, 기헌의 난, 이러한 농민들의 봉기가 있었다라고 우리 친구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민들이 봉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들이 합천 해인사 길상탑, 해인사 길상탑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신라 말에 농민 봉기가 극에 달았을 때 농민들이 사찰을 습격을 했어요. 절에 있는 보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승려들이 희생을 당했었는데 이렇게 희생된 승려들을 모시기 위해서 탑이 세워진 겁니다. 농민들이 이제는 종교적인 부분들까지 건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보면 되고요. 해인사 길상탑지의 이 내용에는 악 중에 악이 없는 곳이 없고 굶어 죽은 시체가 들판에 즐비하다라고 하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왔지, 흉년 왔지. 지금 재배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막 관청 습격하고 전국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친구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봤어요. 지방민의 봉기까지 봤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상도 등장하고요. 여러 가지 세력가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력에 등장해서 보면 호적, 육두품 나와 있고 선종,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지게 되면서 새로운 국가들이 성립된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적, 육두품은 너무 중요해요. 이거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하셔야겠는데 일단 왕이 계속 바뀌어요. 귀족들은 오로지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권력을 쥘 거야 라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방에 권력을 가진 세력가들은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주변에 성을 쌓고 자기를 장군 혹은 성주라고 불리우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적인데 독자적인 행정, 세금 내 맘대로 그냥 거둘 수 있는 것들, 조세, 그리고 군사권 다 가진 거죠. 작은 나라처럼 행동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지방 세력들을 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촌락 주위에 성을 쌓고 스스로를 성주, 장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 조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권, 군사권 장악하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세력이 바로 이 호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두품 그리고 새로운 사상들과 맞물려서 이제 새로운 국가, 새로운 모습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주도했었던 세력이다. 그게 바로 호족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상적 기반에서는 선종과 풍수지리설에 대한 부분 나와서 여기다가 이제 특별히 쓰지 않았는데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지요. 육두품과 선종 승려 등과 결탁하여 신라 정부에 대항을 했었던 세력들이고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육두품도 개혁의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이 육두품은 분명 중앙 귀족입니다. 그런데 골품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라의 아주 철저한 신분제도다 라고 한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중앙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두품 세력들이 그러면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당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뭐 그 외국인 전형 과거 시험 같은 거에도 이제 이렇게 다 하고 오고 통과하고 오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갖춰져 있는데 이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게 됐고 여러 가지 사회 개혁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뭐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그런 골품제 모순을 비판하게 되면서 진골 귀족 중심의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게 돼요. 당에 유학을 해서 명성을 이제 펼치기도 하고 또 주로 학문과 종교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정치에 나가도 이 골품제의 모순 때문에 관직 승진을 제한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학문과 종교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골품제의 모순 비판했고 새로운 정치 개혁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최치원이지요. 최치원이 사회개혁안, 정치개혁안을 제시를 했으나 이때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귀족들이 찬성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반대하면서 실패하게 되었고 지금 이 신라에서는 이러한 사회개혁안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아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같이 맞물리게 된다. 육두품은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 새로운 사상에서는 선종과 풍수지리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종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불교 자체가 교종, 그 전에 이제 귀족들이 믿었었던 교리, 그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시 여겼었는데 선종은요 깨달음, 참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앉아서 책 보고 공부하고 교리를 중시하고 그러한 것들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선종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됐고 호족들의 호응을 얻게 됩니다. 또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신라 말에 도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산, 하천, 땅의 모양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다.
더 이상 경주, 수도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지방도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풍수지리설로 이야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운 사상들이 호족과 육두품 세력과 맞물려지게 되면서 후삼국 시대를 열게 돼요. 이 후삼국 시대가 바로 후백제, 후고구려, 통일신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후삼국의 성립에서 보도록 하죠. 후백제, 후고구려는 백제를 계승한다. 또 얘는 고구려를 계승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호족의 성장, 농민 봉기로 사회가 혼란해진 틈을 타서 중앙은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을 때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군진 세력이었던 견훤이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게 됐고 백제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고 신라는 공격합니다. 신라 왜 공격한지 우리 친구들 알지요? 백제 멸망 누구 때문이었어요? 신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라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 후고구려는 궁예가 송악에 이제 후고구려를 두게 되지요. 그런데 신라의 왕족 출신입니다. 궁예가 송악에다가 이렇게 후고구려를 세웠고 나중에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꿨다가 또 태봉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궁예가 실정을 하게 되죠. 나는 미륵이야. 나는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실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되게 됐지만 그건 이제 고려의 성립에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후고구려, 후백제 성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가혹한 통치로 민심을 잃었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력과 사상, 후삼국의 성립의 중요한 그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그림을 보면 선종의 유행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건 선종에 대한 부분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경전과 교리를 중요시 여겼던 교종과는 달리 개인이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선종은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탑 또 좌상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후삼국의 성립에서 보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후고구려의 모습, 후백제의 모습, 신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후삼국이 성립되었었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후백제가 먼저 성립이 됐어요. 900년에. 그리고 901년에 후고구려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지도 한 장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 신라 하대의 왕위쟁탈전과 지방민의 봉기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다? 그쵸? 노급의 부활. 그러면서 왕권은 약화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난들의 증거는 왕권 약화, 통치질서 해입니다. 이제 통일신라는 하나씩 하나씩 중앙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지방민의 봉기에서는 이것 또한 노급의 부활인 거고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 지방민의 봉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새로운 세력과 사상 후삼국의 성립에서는 호족, 육두품 이러한 사상들이 만나서 새로운 국가가 건설이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귀족의 왕위 다툼과 지방민의 봉기, 새로운 세력과 사상, 후삼국의 성립 살펴봤는데요. 우리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 공부한 부분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의 5번 문제. 자, 다음 연표의 가시기에 신라사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해공황 이후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해공황 이후에 왕이 계속 바뀌었죠. 150년 동안 한 20여 명의 왕이 바뀌었었는데 그 정도로 왕권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이다. 2차 도내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훨씬 이전의 일이죠.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이 지급되었다. 에이, 아니야.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 지급되고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관료전이야 더 줘! 라고 하면서 이제 노급이 부활됐었던 거지 이렇게 관료전 지급됐었던 것은 그 이전의 상황인 거죠. 김원창의 난 등 왕위쟁탈전이 전개되게 되면서
왕권은 바닥을 치고 국력도 바닥을 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더라.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이러한 것들이 나면 신라 하대에 와가지고 왕권이 약했던 증거가 되는 사건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봤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자, 신라말 지방민의 봉기의 원인으로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면 되는 문제. 지방민의 봉기의 원인은 일단은 먹고 살기 힘들어 흉년과 자연재해 발생했고 불교공에는 아무 관련 없어요.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 이런 거 괜찮네. 정부의 조세 수탈, 그 다음에 세금 걷는다고 독촉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지방민들이 난 더 이상은 못 참아라고 하면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된 거죠. 기역, 디귿, 리을이 4번에 있습니다. 4번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지방민의 봉기도 받고. 다음 페이지. 호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문제. 대부분 낙향한 중앙귀족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방의 촌주 출신이고 군사행정 징세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나와 있다. 그 지역의 촌주, 대빵, 군진 세력, 군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세력, 초적, 해상 세력 등 다양한 출신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촌주 출신이었죠. 낙향한 중앙 귀족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촌주 출신. 옳지 않은 것은 1번.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칭하고 지방을 지배했었고 실질적인 권력을 지닌 지배자였다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종풍수지리설과 같이 사상적 기반으로 하였고 육두품 세력과 맞물려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볼까 생각을 했었던 그 세력이 바로 호족이죠.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우리 이렇게 문제까지 싹 다 풀어봤어요. 새로운 세력, 사상, 후삼국의 성리까지 살펴봤는데요. 문제로 우리 친구들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틀렸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